보신 대로 북한의 잇따른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확장 억제 운용 연습을 진행하는 가운데 한국의 자체 핵무기 장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여권에서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이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의 무모한 무력 도발이 계속되면 될수록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론도 더욱더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이 핵을 한반도에서 사용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킬체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대응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자체 핵무장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예, 이 뭐 독자 핵무장, 네. 자체 핵무장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이 말의 뜻이 미군의 핵무기를 우리나라에 놓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뜻입니까? 그 두 가지가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정 위원장의 말은 자체 독자 핵무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군의 전술 핵을 한반도에 갖고 오는 것은 아니고 예. 한국이 스스로 핵을 개발해서 핵무기를 개발해서 북한처럼요. 그래서 자체 핵 능력을 갖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예. 또 하나 뭐 그 전술핵 반입이 뭐 또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1991년 때 이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사실 북한도 당연히 동의해서 했던 선언이기 때문에 그 위에 남한에 있었던 모든 핵무기는 다 철수를 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도 이른바 이제 전술핵 무기가 남한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전술핵을 반입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남한에 갖다 놓고 이제 한미가 그것을 유사시에 같이 쓰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이제 두 가지가 좀 다른 의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여권에서는 이제 자체 핵무장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데 실효성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국의 결정이 결국은 키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생각은 어떤가요? 뭐 현재 미국은 그것을 수용하고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만약에 한국이 핵무장을 독자적으로 결정을 한다면요. 이것은 1968년에 사실 뭐 미국도 주도해서 만든 비확산 체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5개국,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 영국, 그리고 프랑스만 핵을 공식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체제가 와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것을 원치 않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좀 곤란한 게 이 미국이 핵을 갖지 않은 동맹국의 이런 우리와 같은 확장 억제 공약을 한 것이 50개국이 넘습니다. 근데 한국이 만약 핵무장을 한다면 네. 이 기본적으로 미국이 제공하는 공약이 다 훼손되는 형태가 되고 다른 국가들도 이런 핵무장의 가능성을 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북한의 비핵화를 하겠다. 그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목표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명분이 약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적인 신념도 있는데요.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을 했을 때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상이다라는 네. 구호를 갖고 노벨상을 타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이 어젠다, 이 의제는 사실은 바이든 당시 부통령의 그런 생각이었고 오래된 신념이었죠. 그래서 핵을 없애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IAEA 같은 것도 우리나라가 또 탈퇴를 해야지 그게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NPT 네. 지금 말씀드린 68년 NPT 조항에 우리 그 아예 조항에 그 서명을 한 국가들 네. 중에도 이제 굉장히 그 즉각적인 위협이 있으면 거기에 예외 조항이 있긴 있는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NPT에 이제 탈퇴하는 혹은 거기서 동의를 받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IAEA가 우리가 사찰을 여전히 그렇죠. 모니터링을 네. 하는 그 과정에서도 다 빠져나가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네, 자체 핵무장이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저희도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그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확장 억제라는 것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확장 억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핵을 갖지 않은 동맹국의 방어를 공약해 주는 것인데요. 그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 그건 핵도 있고 재래식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을 활용해서 지금 그 방어 공약을 해준다라고 하는데요. 좀 조심스러운 게 현재 한미가 계속 확장 억제 강화만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국내법으로 자신들의 핵 보유라든지 사용 과정은 미국 대통령
혼자서만 결정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이라도 그 과정을 공유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한 제도적인 장치는 한미가 핵을 포함한 작전 계획을 만드는 것이죠. 네. 연합사 체제니까 작전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미국이 어떤 상황에서 핵을 사용할지 우리가 서로 공동으로 이 기획과 운용이 가능한데 미국이 그것을 수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대통령도 얘기한 것처럼 현재로 하고 있는 것은 공동 기획과 그리고 공동 연습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 자체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훨씬 제도화로 나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핵무장론에 대한 그 안보적인 우려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일단은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 억제만으로 북한 핵을 억제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확장 억제를 포함한 통합된 확장 억제가 필요하거든요. 네. 미국이 전체적으로 동맹을 변환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이 동맹국들을 다 연맹해서 하나의 그 협의체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건 한미일 협력도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좀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들어가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의 핵의 효용성을 낮추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협력이 된다면 북한은 이렇게 성공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여 개국이 북한이 상대해야 할 국가가 돼버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북한의 핵의 효용성을 낮출 수 있는 작업이 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일종의 밀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억제하는 밀기. 사실 북한을 좀 당기기도 해야죠. 현재 뭐라고 해도 미국의 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정책에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네. 대화를 제의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상 전혀 변함없는 조건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변함없이 북한이 거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를 다룰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자체 핵무장 얘기를 좀 다시 잠깐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여당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다면 지금 북한이 유엔에게 당하고 있는 그런 제재들 그것들이 고스란히 우리한테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 가장 중요한 전제는 미국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죠. 그러니까 미국이 동의를 한다면 이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요. 예. 미국이 네. 동의하지 않는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가 부과됩니다. 예. 네. 제재가 굉장히 북한 상황을 보면은 유엔 제재도 있고 미국 독자 제재도 있고 EU 제재도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 국내법에 따라서 이렇게 NPT를 탈퇴하면은 제재를 받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어려운 것이고 또 하나는 동맹이 훼손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확장 억제에 대해서 매년 SCM 한미 연례 협의 때 확장 억제를 확실히 못 받고 작년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고 그 미국이 계속 얘기하는 게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여기 있는데 북한이 공격하면 이것은 미국에 대한 공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동의 없이 우리가 독자 핵무장으로 간다면 동맹 관계가 훼손될 수가 있죠. 네, 자체 핵무장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봤고요. 이번에는 한미 군당국이 핵 우산에 들어간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 우산 연습에 한미 군당국 같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확장 억제를 제도화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이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컴퓨터를 사용한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TTX, 테이블탑 엑서사이즈라고 불리는 건데요. 저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뭐를 하냐면은 시나리오를 일단 구성을 해서 북한이 한반도, 그러니까 네. 한국을 공격하는 거고 때로는 일본까지 아니면 괌까지도 포함한 시나리오들이 구성될 수 있는데 어쨌든 북한이 공격을 하면 그것을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특히 미국이 어떤 전력, 핵 전력을 포함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인가를 한미가 같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기초 자료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동 기획 그리고 공동 훈련까지도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계속하고 자주 할수록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렇게 핵우산 연습을 미국과 같이 한 적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DSC, TTX라 해서 제도화가 되기는 있었는데 예. 제가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여기에 적극성을 보이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미 양국이 이제 핵우산 연습. 그런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좀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미일의 그 해상 훈련도 동시에 있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미가 분명히 제도적으로 훨씬 더 이전보다는 강하게
이것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이번 같이 탐지, 식별, 요격 훈련을 같이 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효용성을 낮추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더 협력을 계속 강화시킬 필요는 있는 것이죠. 예. 자, 이것들이 전부 다 북한이 이제 최근 미사일 도발을 하기 네. 때문인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뭐 최근 북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아사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 배고픔에 견디지 못한 수감자들 예. 700명이 뭐 탈옥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인데도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북한이 이렇게 내부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더 도발의 강도를 높인다라고 네. 생각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보았던 이쪽의 북한의 행태인데 예. 북한이 내부 사정이 어려워질수록 외부 위협을 고취시켜서 자신들을 단합하고 뚫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작년에 역대 최대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었는데 예. 그때만 해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면서 이것은 한국과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갖고 있는 국방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일 날 북한 외무성 담화를 통해서 화성 15 또 초대형 방사포를 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것은 명백하게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작년에는 안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노동신문에 북한 주민들한테 다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부의 결속이 필요하다. 그게 방금 말씀하신 북한 경제가 어렵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지난달 1월 24일이면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지 3년 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도 국경 봉쇄를 3년 하고 경제가 안 어려워질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북한의 도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